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20도 넘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바람의 세기가 부드럽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런 환절기에는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 경보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외에 동해상으로는 오전 사이 특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총리 재임부터 5번째 포항을 찾아 영일만 대교 건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중기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세했습니다. 여당 중진들은 놀고 먹는 나쁜 정치를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허대만 후보가 26살에 전국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된 뒤로 4반세기 동안 포항 일꾼 준비만 했다며 이제는 한번 사용해 보라는 말로 후원 회장을 맡은 일담을 소개했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투입 예산에 비해 한 도시만의 SOC로 간주돼 지지부진했다며 지원 약속과 함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한 도시의 대교가 아니라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동해안 고속도로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더 현실에 맞다. 허대만 후보 공약인 블루벨리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태풍 미탁 피해가 가장 컸던 울진군에서 연말 이웃돕기 성금 액수와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었고 코로나19 극복도 인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가능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막말하고 싸움 좋아하는 그런 사람 뽑지 않고 제대로 일할 사람 뽑는 것, 말도 품격 있게 하는 사람 뽑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정치인 뽑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중기 후보의 30년 지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죽도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위로한 뒤 오중기를 당선시켜 포항 발전에 활용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포항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포항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인물은 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 지방선거 때 허대만 오중기 후보 모두 지역에서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여당 핵심 인물들의 포항 방문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판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당장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 유력 후보 10명 가운데 6명은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8년 연속 1위인 포스코가 있는 포항의 후보들은 더욱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총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등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하는지 정책 질의한 결과 669명 가운데 242명만 답해 응답률이 36%에 불과했습니다.
정당별 응답률은 미래통합당 15%, 더불어민주당 36%로 원내 주요 정당이 매우 낮았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통합당은 기후정책을 내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기후정책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정책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8년 연속 1위인 포스코가 있는 포항 남울릉구 후보들은 단 한 명도 기후위기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북구 역시 정의당 박창호 후보만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포항시 남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공약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나마 응답한 후보 가운데는 96%가 4대 정책 요구안에 대해 동의했는데 정당별 동의율은 미래통합당이 82%로 가장 낮았고 민생당 90%, 더불어민주당 96%, 정의당과 민중당은 100%였습니다. 대표급 후보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승엽 후보가 모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에서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후보들은 성평등 정책에 얼마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박성아 기자입니다. 관련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할 만큼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산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동 음란물의 단선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정치권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역의 후보들은 어떨까요? 포항과 경주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에게 공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받은 포항 지역 후보 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허대만 후보 등 4명이 응답했고 경주에서는 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민생당 김보성 후보 등 4명이 응답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책 질의서에 대해 한 명도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여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응답한 후보들은 대부분 모든 문항의 정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여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자립 시스템 구축, 성평등 노동 실현 등 6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만연한데 법과 제도는 여기에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누가 되든 당선되시는 분은 끝까지 입법화되도록. 대부분의 후보들이 여성단체 공약 제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총선 이후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요즘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고민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일 겁니다. 가정 상황에 따라 컴퓨터 같은 기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기업이 이런 빈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혜성이가 학교에서 제공한 온라인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17 빼기 네모는 8에서 네모에 들어간 알맞은 수는 9번. 거실에서는 혜성이 누나 혜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의 혼합물 분리 수업을 듣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콩팥 족자를 모두 섞어버렸지 뭐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나도 언니 옆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3명인 이 가정은 아침마다 전쟁을 겪습니다.
스마트 기기라고는 오래된 컴퓨터 한 대뿐이어서 컴퓨터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업을 거의 컴퓨터로 싸우면서 들어야겠죠. 누구랑 싸워요? 동생들이랑요. 엄마 휴대전화를 빌려 쓰지만 임시 방편이라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컴퓨터와 노트북을 기증받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제 휴대폰을 이제 아이가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중간에 전화가 오고 하니까 학습 흐름이 끊기고 아침에 이제 싸울 일 없고 자기 학습 자기가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역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 기기 무상 기증에 나섰습니다. 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정보화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다자녀 위주로 이렇게 기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통 큰 기부는 할 수 없지만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살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9일 이후 예천군에서는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하는 강력한 대응책에 나섰지만 때마침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3월 초 6명이 발생한 이후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일. 이후 매일 서너 명씩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1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9일에만 5명이 발생한 이후 7번 첫 확진자는 목욕탕을 통해 15번과 24번 확진자로 전파했고 15번은 다시 두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7번 확진자의 아들인 9번 확진자는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무려 7명에게 전파했고 11번 확진자는 또 두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확진자 일부는 식당과 술집, 미용실, 목욕탕 등 다중시설을 이용했고 재가 복지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예천군은 오는 19일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일까지 일주일 추가로 연장하고 집단시설에 대해 코트 격리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인 방역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4월 19일에서 25일로 일주일 추가로 연장하면서 예천 지역 코로나 발생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선거운동에 참여한 8번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크게 축소됐다며 예천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천군 행정당국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관련 내용을 축소, 은폐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선거 개입으로 예천군은 8번 확진자에 대해 휴대전화 추적과 차량 블랙박스, CCTV 확인을 통해 공개했고 축소,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 후 명확히 다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예천 지역의 코로나19 첫 전파자는 비슷한 시기 7번에서 11번까지의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 9번 확진자가 유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요즘 들녘에서는 과수 개화 시기를 맞아 농가마다 인공 수분 작업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때 아닌 꽃샘 추위로 배 등 과수나무의 꽃눈이 얼어 죽는 피해가 나 농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배밭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핀 하얀 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배꽃 암술 부분이 갈색을 띠며 말랐고 씨방도 검게 변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눈의 암술이 모두 얼어 죽은 겁니다. 30년 배농사에 이 같은 냉해를 입은 건 처음입니다. 이때 한 30년 농사 지으면서 올해 같은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같으면은 수정한다 지금 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배밭에서 냉해 피해를 입은 배나무는 80%. 뒤늦게 나온 꽃을 살려 수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열매는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주에서 전으로 피해를 입은 배 재배 면적은 전체 600헥타르의 70%인 420헥타르에 달합니다.
배농가 여러분들이 피해가 대단히 심한데 그 꽃이 피는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공수분을 해주셔야만이 내년 농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냉해는 배와 사과, 복숭아, 자두 등 과수는 물론 감자 등 밭작물에서도 발생했는데 피해 면적만 1,127헥타르에 이릅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꽃 개화 시기에 닥친 꽃샘추위가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우 산업의 불황이 커지자 어제부터 경주 가축시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가축시장과 출입자,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고 방문자 대장 작성, 거래 현황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 가축시장은 매주 월요일 하루 400마리를 처리하며 안강 가축 경매시장은 휴장이 계속 연장됩니다. 우리나라 관광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 관광객들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중순부터 올 1월 초까지 20개 나라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관광 선호도는 61.9%로 전년도보다 2.4%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K-팝 인기 등에 힘입어 85%가 넘는 선호도를 보였고 중국은 77%로 6위였으며 일본은 35%로 독일 31%에 이어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을 받는 만 500여 명으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쿠폰은 전자상품권으로 올해 말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바람의 세기가 부드럽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런 환절기에는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 경보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외에 동해상으로는 오전 사이 특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